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배달 노동자들의 눈물 좀 이제 닦아줄 수 있을까? 예, 어제 국회에서 추경뿐 아니라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중에선 배달 노동자 등 특수 형태의 근로자, 뭐 보통 특고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전속성이란 게 뭐 전속배우 이런 개념이잖아요.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배달 노동자들은 보통 여러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 4천 원 이상,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을 인정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한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 전속성 요건을 채우더라도 해당 주 그 사업장 외에 다른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 된 거네요. 네네. 하지만 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해 8월 기준 배달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이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이 약 5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허. 예, 이 중에서는 여전히 시행령으로 지정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간병인이라든가 가사 노동자 등 개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노동자지 뭘 그렇게 그렇죠.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예, 원래 취지는 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결국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파업권이라든가 사용자 교섭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입되어 있는 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농업종사자, 프랜차이즈 점주 등 순수 자영업자에게까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기준이잖아요. 예, 이것도 좀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좀 감질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전화 받다 지쳤습니다. 음. 요즘 동네 확성기 소리에 너무 시끄럽지. 어제 주말인데도요. 예, 선거 로고송을 틀어놓거나 연설까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기가 정말 짜증날 정도인데요. 또 하나 이 짜증스러운 게 바로 전화입니다. 뭐 문자도 엄청나죠. 문자 엄청나죠. 예. 예,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의 선거구에서도 투표 동력, 그리고 여론조사, 그리고 지지 호소 목적의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가 폭탄 수준으로 날아들어서 이걸 아예 선거 공해라고 부를 정도라거든요. 네. 뭐 전국에서 투표 대상이 단일화된 대선과 달리 지선은 시장, 시, 구의원, 교육감 등 투표해야 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화도 많이 오는 거죠. 문제는 전화로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에게까지 이 전화가 오다 보니까 본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저 같은 프리랜서는 또 전화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이게 또 돈 되는 전화일 수도 있어서. 중요하죠. 그렇죠. 최고의 영업수단이 핸드폰인데. 예, 그래서 지역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보니까 이게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요건을 갖춰서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방법은 그저 일일이 번호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뭐 그럼 뭐예요? 또 다른 번호로 오는데. 예. 그래서 내 개인 전화번호를 또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이 문제라도 좀 이렇게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대부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당원 아니었느냐,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선거사무소에서 대답이 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의 답변이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신고가 접수되려면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처분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뛰어드는 건데, 이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 선거가 이렇게 유권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면 분명 개선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네. 후보, 그러니까 김아무개 이름 석자가 언론재상에 한 줄이라도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워낙 많은 출마자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절박성은 네.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엄청 스트레스죠. 그러니까요. 별사탕님이 문자는 그나마 낫다. 뭐 그다음에 특히나 네. 아니 왜 뭐 호남 영남에서 저한테 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렇죠. 저는 서울 시민인데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마구잡이인 거죠, 마구잡이. 이렇게 내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전작권 환수님의 그 댓글도 있네요. 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네. 어떠신지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예, 어렵습니다. 음. 물가 상승 소식 전하는 저희도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지치실 텐데요. 이게 워낙 세계적 현상이다 보니 말이죠. 네. 기후위기 문제는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지만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 사정이 많이 꼬여가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예, 28일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식량 관련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선 국가가 무려 19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호. 예, 이에 따른 곡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예, 수출 통제에 나선 인도는 밀과 설탕을 또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제한했고요. 네. 그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국가들은 해당 품목의 세계 점유율이 약 50%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가격 인상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몇 번 전해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 옥수수 그리고 해바라기 씨유의 주요 생산국이어서 전쟁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식량 사정이 꼬여만 가는 중인데요. 네. 미국도 최근에 이 치솟는 사료값과 그리고 기후이기 때문에 초지 조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소 사육두수를 많이 줄이게 됐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쇠고기값 상승이 되겠죠. 예. 근데 한국은 더 큰일입니다.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먹거리 물가에도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네. 특히 사료값과 유류 비용 상승 때문에 이 수입 축산물 수입 가격 지수가 무려 39%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워서 수입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 회식도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심각한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이 시그널이 워낙 많아서요. 콩과 옥수수, 밀가루 가격의 상승은 가장 저렴한 식사라고 하는 라면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야말로 식량 위기,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 제고 너무 오래된 말이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숙제가 돼야죠. 산나물 네. 먹고 살아야죠.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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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